안녕하세요. 오늘은 라파엘 클릭 인터내셔널 나눔의 의료 나눔 28년 설명을 드릴 이사장 안규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장내과 의사이고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라파엘이라는 작은 단체가 실천하는 의료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7년 모하마드 아지즈와 아밀 자밀이라는 두 파키스탄 청년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두 청년은 억울하게 살인 혐의자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으로 저는 IMF 경제 위기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당시 이미 22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부족했고 임금 체불과 열악한 숙소 환경은 물론 의료시설과 보험조차 없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생리학 기초의학을 전공하시는 김 전 교수님과 서울대 의대 가톨릭 학생회 소속 학생 4명과 함께 1997년 4월 해화동 성당 백동관에서 첫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일들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주노동자들의 분위기는 막말에 험악했고 솔직히 도망이라도 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학생들이 여교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는 표정으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시선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또 한 번 진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눔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우 부족했든지 처음 라파엘 클리닉 운영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는 오히려 공간, 비용, 조직 같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제가 무모하게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해화동 백동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딱한 상황을 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톨릭 대학 성심관에 3층 빈 건물을 내주셨고 그곳에서 1년간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환자가 계속 불어나자 선후배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약품과 물품을 보내주시거나 봉사자로 직접 참여해 주셨으며 이 진료소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빈 3층 건물을 모두 채우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진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해화동 로터리 동성고등학교 강당 4층 복도로 진료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궤짝 2개로 시작했던 클리닉이 동성고등학교 강당 복도로 이사를 할 때에는 트럭 3대 분량의 여러 진료 물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15년간 학생들과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우리는 강당 복도에서 주말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서 내과 환자만 골라서 찾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치통이 심한 환자가 오면 미용실 의자라도 구해 치과 진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느새 미용실 의자는 기증받은 멋진 치과 진료 테이블로 바뀌어 있었고 각 분야의 의료 봉사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면서 라파엘 클리닉은 17개의 진료과와 5개의 진료 지원과를 갖춘 준종합 클리닉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의사와 병원은 이들 환자들의 2차, 3차 진료를 맡아주었습니다. 201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원으로 삼선교 로터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독서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마침내 우리는 라파엘 센터라는 독립된 진료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성고등학교 복도 진료소 시대를 마감하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된 진료 공간에서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2007년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라파엘 인터내셔널, 2015년에는 사업 헤드쿼터인 라파엘 나눔이 탄생하며 라파엘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라파엘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이웃을 위해 의료 나눔을 실천해 보겠다는 다부진 꿈을 가진 NGO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진료가 멈춘 적도, 약이 부족했던 적도 없었으며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눔은 기적이었습니다. 현재 라파엘 클리닉은 라파엘 센터 진료소를 중심으로 동두천 분소와 천안 모이세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늘어날 때에 동남아시아 지역 환자 진료 경험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의료단체는 라파엘 클리닉이었기에 우리는 지역 보건소와 함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동진료소를 열었으며 지역 의료인에 대한 다문화 가족 진료 관련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지역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김포 이웃살이 클리닉, 음성 클리닉, 그리고 파주에서 이동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라파엘 클리닉은 지금까지 약 32만 8천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100여 국에서 온 환자들이 라파엘 클리닉을 찾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우리는 홈리스 클리닉을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면서 서울에는 노숙인과 도시 빈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눈이 칼바람처럼 꽂히는 추운 겨울 벼랑 끝 노숙인들과 쪽방촌에 사는 도시 빈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지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시설이 코로나 전담 의료시설로 전환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의료 취약 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명동성당 안쪽 옛 개성여중고 운동장 구석에 의료 텐트를 치고 2021년 4월부터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4차 방역시설을 갖춘 이 천막진료소에는 주말마다 도시 빈민을 위한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클리닉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 앞 무료 급식소인 명동 밥집에서 가끔 제공하는 고기 요리를 드실 수 있도록 치과 진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진료와 환자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고 가끔은 단체들이 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은 의술이 아닌 마음으로 환자들 격려하러 찾아주는 작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라파엘 홈리스 클리닉은 매년 약 6천여 명의 도시빈민 노인들과 홈리스 환자들의 원스톱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용 텐트가 겨울철 폭설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국제 로타리의 지원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컨테이너는 이번 170년 만의 폭설도 거뜬히 버텨주었기에 올해 2025년부터는 이 컨테이너 진료실에서 건강검진과 초음파, 심전도, 간단한 혈액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라파엘 인터내셔널은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라파엘 나눔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파엘 인터내셔널은 몽골, 미얀마, 네팔, 필리핀, 라오스, 부르키나파소에서 의료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인터내셔널 사업의 특징은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르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지역 빈민촌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 지역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국가의 최고 역량을 가진 공공병원이나 대학을 파트너로 삼아서 해당 국가가 필요하는 난이도 높고 다학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초기 사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린이 심장수술 의료 기반 조성 사업과 장기 이식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탑다운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대상국 병원의 여러 다학제 진료부서, 병원 지도부, 그리고 보건국의 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양성된 우수한 의료인들이 트레이너가 되어서 다른 의료인들을 교육을 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의료 역량 강화에 앞장설 의사들을 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단계 사업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좋은 의료진을 선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시행한 후 귀국한 뒤에는 한국의 멘토와 협력하여 해당 분야의 의료 역량을 개선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란바타르 청력 검사 환경 개선 사업과 몽골과 라오스의 만성 신장질환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을 받은 현지 의료인들과 함께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치과 분야에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필리핀 청소년 의료 캠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상 지역의 의료인들이 스스로 지역 의료 지원 사업을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라파엘 몽골리아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와 산파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지방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암 검진을 하고 있고, 결핵 및 영양실조 환자들의 영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라파엘은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하고 필요한 약품과 물품을 지원하며 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곳은 라파엘 센터 5층 김수환 추기경 경당입니다. 그 안에는 최종태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저는 추기경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추기경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둘러봐. 이곳에 누가 머물고 있는지. 추기경님은 마지막 공식 미사를 라파엘과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라파엘에서 진료를 하는 그분들 안에도 계셨고 진료를 받는 그들 안에도 기쁜 의미로 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동안 라파엘을 지탱해온 그들 중 1등 공신은 물론 환자들입니다. 허술한 진료소를 매번 찾아와 우리들의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아마도 학생들일 것입니다. 철부지 학생들은 고속 성장해서 수년 내에 의사가 되어서 라파엘 곳곳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나눔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라파엘은 성장을 돕기 위한 단계별 맞춤 나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자나 국제의료보건활동가를 꿈꾸는 고등학생, 대학생, 예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프리메드 과정이 있고, 매일매일 경쟁에 요즘은 의료 대란이라는 사회적 혼란까지 마주한 의대 학생들에게는 촉촉한 세미나와 특강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시니어 의료인들에게는 의료 소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양, 공통, 임상으로 구성된 시니어 아카데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의료뿐 아니라 풍성한 문화 강좌와 다양한 온라인 시리즈, 노숙인 현장 같은 의료소의 현장 방문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가을에는 바자회에 초대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데 모여서 먹고 웃고 만나고 나누는 현장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나눔은 곧 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후원자, 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든 들어줄게요. 작은 목소리도요. 내 가슴에 울리는 그대의 상처에 다시 사랑이 올 때까지, 다시 가슴이 뛸 때까지 그 맘 내게 모두 기대요. 내가 당신이 될게요. 웃어요, 예뻐요. 그게 우리 처음 모습이었죠. 가까이 내 곁에 이제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싶어요. 그대가 숨쉬는 자리, 눈물 속에 고이는 그대의 향기가 다시 날아오를 때까지, 다시 꿈이 번질 때까지 그대 향해 나는 웃어요. 내가 기다릴게요. 믿어요. 좋아요. 그게 우리 처음 모습이었죠. 가까이 내 곁에 이제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웃어요, 예뻐요. 그게 우리 처음 모습이었죠. 가까이 내 곁에 이제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또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이제 혼자서만 울지 말아요.